어마어마한 지진의 힘 앞에서 우리의 도시를 지켜주는 건 대체 뭘까요? 그냥 단순히 더 단단하게, 더 튼튼하게 짓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초고층 빌딩의 운명을 결정짓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 용접부의 내진 설계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건물이 무조건 딱딱하고 뻣뻣해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현대 내진 설계의 가장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자, 그 해답은요, 정말 역설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건물이 어느 정도 손상되는 걸 허용한다는 거죠. 이걸 바로 손상 허용 설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자동차의 크럼플 존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워요. 사고가 났을 때 차 앞부분이 일부러 찌그러지도록 설계돼서 그 충격 에너지를 다 흡수하고 운전자를 보호하잖아요. 건물도 똑같습니다. 모든 손상을 막으려고 뻣뻣하게 버티다간 오히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왼쪽처럼 건물의 기둥이 먼저 무너지면 이건 건물 전체가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약한 보, 강한 기둥 원칙인데요. 지진이 오면 건물의 뼈대인 기둥은 굳건히 버텨주고 그 대신 상대적으로 약한 보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면서 지진 에너지를 온몸으로 흡수해주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일부러 희생시키는 소성 힌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말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기둥과 보를 이어주는 바로 그 연결점 용접부가 희생양인 보보다 훨씬 더 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용접부가 먼저 툭 하고 터져버리면 이 모든 설계는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용접부는 부서지지 않고 휘어지는 전략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최전방의 제1방어선이 되는 겁니다. 이 방어선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건 바로 초과 강도, 영어로는 오버매칭이라는 개념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용접부가 자기가 연결하고 있는 철골 부재보다 무조건 더 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야만 파괴가 엉뚱한 용접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의도한 보에서 일어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슬라이드 위쪽을 한번 보세요. 용접부가 약하면, 즉 언더매칭 상태면 지진 에너지가 바로 그 지점에 집중되면서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똑 부러져 버려요. 이게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취성 파괴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처럼 용접부가 충분히 강하면, 즉 오버매칭 상태면 에너지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보로 안전하게 전달돼서 부드럽게 휘어지며 건물 전체의 붕괴를 막아내는 거죠. 근데요, 그냥 무작정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진이라는 아주 특수한 스트레스를 견뎌내려면 용접부는 두 가지 핵심 성능을 추가로 갖춰야만 해요. 그 첫 번째 핵심 성능이 바로 잘 늘어나는 능력, 전문 용어로는 낮은 항복비라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저 주황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바로 재료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버텨주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한계에 다다른 후에도 바로 끊어지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질기게 버텨준다는 뜻이니까요. 지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버텨주는 시간이 정말 생사를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주기 피로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지진은 단 한 번에 쿵 하는 충격이 아니잖아요. 건물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주 거칠게 계속해서 흔드는 반복적인 힘이죠.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당겼다 밀었다를 계속 반복하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균열 없이 버텨내려면 아주 높은 연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재료라도 힘을 받는 속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물질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지진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강력한 힘이 빡 가해지면 평소에는 질겼던 재료도 갑자기 유리처럼 와삭하고 깨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진 용접부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샤르피 충격 인성, 즉 CVN 값을 유지해서 순간적인 충격에 산산조각 나는 걸 막아야 하는 거죠. 특히 이렇게 두꺼운 강철판이 T자 형태로 만나는 부분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강철 내부가 마치 겹겹이 쌓인 나무 합판이 결대로 쫙 뜯겨나가는 것처럼 찢어지는 현상, 바로 라멜라 테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내부 불순물이 아주 적은 특수 제트강을 사용한다거나 용접하기 전에 완충층을 미리 깔아두는 버터링 같은 아주 고도의 시공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최고의 재료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완벽하게 조립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겠죠? 맞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현장에서의 시공 품질입니다. 용접을 더 쉽게 하려고 임시로 붙이는 이 런오프 탭이나 뒷댐제 같은 부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용접이 끝나면 반드시 아주 완벽하게 갈아내서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칼날, 즉 노치가 돼서요. 지진의 모든 응력이 바로 그 한 점으로 집중되고 결국 거대한 파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진 구조물은 일반 구조물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한 결함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그림이 잘 보여주듯이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미세 결함이라도 지진의 그 극심한 반복 응력 아래에서는 순식간에 치명적인 균열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안전은 최고의 재료, 그리고 완벽한 시공, 이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만 완성된다는 거죠.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부족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노력은 의미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저 높은 빌딩들의 안전은요, 단순히 철근과 콘크리트를 얼마나 많이 썼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전은 건물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팔다리를 희생하도록 만들어진 위대한 재료와 그 위대한 설계를 100% 현실로 만들어내는 완벽한 시공 사이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위대한 파트너십의 결과물인 것입니다.